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 누구나 겪어보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얄미운 사람이 있죠. 꼭 나를 괴롭히려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이 문제인 걸까? 고민해보지만 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미움이 쌓일수록 더 괴로운 건 나 자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치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런 미움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그 미움을 지혜롭게 풀어낼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종족 언어를 쓰세요. 영희 씨는 오늘 아침도 평화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툭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쳤죠. 밥은 왜 맨날 이런 것만 해? 그 말에 영희 씨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맛있게 먹으면 되지. 하지만 남편은 한술 더 떠 여유롭게 말했죠. 그냥 한 번쯤 내 입맛에 맞게 해주면 안 돼? 영희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가 내 밥하는 기계야? 내가 얼마나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꼭 이런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냐고. 저녁이 되자 이번엔 남편이 억울한 마음을 품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소파에 기대어 TV 소리를 크게 틀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영희 씨가 다가왔죠. 당신, 이 서랍은 왜 맨날 열어둬? 내가 매번 닫아야 하잖아. 남편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겨우 쉬는 이 시간에 서랍 얘기를 꼭 해야 해? 하지만 영희 씨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남편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사소한 걸로 날 괴롭히는 거지? 배우자의 행동이 얄밉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왜 저래? 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만의 재미있는 종족 언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축구 경기를 보며 볼륨을 잔뜩 높였을 때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아, 당신은 축구 종족이라 그런 거구나. 축구 종족은 소리를 크게 틀어야 제맛이지? 그러면 남편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근데 당신은 정리종족이지? 정리종족은 뭐든 닫아놔야 속이 편하지. 이렇게 서로를 종족으로 바라보면 얄밉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특징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고 배우자를 다른 종족으로 바라보면 갈등의 긴장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종족 언어를 활용하면 왜 저래라는 불만이 그 종족은 원래 저런 거지 라는 여유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낮아지고 서로 간의 유머와 유대감이 생깁니다. 유머는 단순히 웃고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머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유머를 활용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상대를 다른 종족으로 바라보고 유머를 더하면 얄밉던 행동도 웃음으로 바뀌고 관계 속 다름이 오히려 재미와 애정의 요소로 변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 갈등은 사라진다. 이 말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종족이구나. 그렇게 마음 먹으면 어느새 얄미움이 사라지고 웃음 짓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단 나를 돌보세요. 영희 씨는 요즘 사촌 언니 수민 씨와의 대화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민 씨는 늘 영희 씨의 말을 끊거나 자신이 더 잘났다는 듯 얄미운 말을 던지곤 했죠. 오늘도 가족 모임에서 수민 씨는 시작부터 영희 씨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영희야, 너 이번에 제주도 다녀왔다며? 근데 제주도는 요즘 너무 붐빈다잖아. 왜 굳이 거기를 갔어? 그 돈이면 동남아나 가는 게 낫지 않았겠니? 영희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제주도를 갔다 온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꼭 이런 식으로 기분을 긁 거야. 직성이 풀리나? 하지만 수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네가 SNS에 올린 사진 봤어. 근데 각도가 좀 별로더라? 다음엔 내가 어떻게 찍는지 가르쳐 줄까?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영희 씨는 꾹 참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얄미운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겁니다. 저 사람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 수민 씨 같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건 끝이 없는 싸움이 될 뿐이죠. 대신 내 감정을 다독이고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수민 씨 같은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이 오래 머물게 두지 마세요. 그래, 수민 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내가 굳이 휘둘릴 필요가 없지. 이렇게 내 마음을 가볍게 다독이며 넘겨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상대의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에 깊이 박히지 못합니다. 둘째는 나를 위한 긍정적인 시간을 만드세요. 상대에게 휘둘렸다고 느껴질 때 나를 회복시킬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데 집중하면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어.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내 삶의 주도권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셋째는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수민 씨가 또 말을 던질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건 저 사람의 문제야. 내 기분까지 그 문제에 내어줄 필요는 없어.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의 말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경계 설정을 감정적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행동과 내 감정을 분리할 때 내 마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돌봄을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봅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은 대개 실패로 끝나지만 내 감정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보살피는 과정을 통해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하의 근심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마음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외부의 시끄러움을 잠재우는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얄밉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저러고 살겠지만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거야.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미운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영진 씨는 회사 후배 철민 씨만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철민 씨는 항상 활달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았죠.
그런데 영진 씨에게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짜증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철민 씨는 아침 회의에서 발표를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어제 야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근데 저 어제 야근 중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은 철민 씨의 발표에 박수를 쳤지만 영진 씨는 속으로 끓어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유난을 떠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혼자 돋보이고 싶어 하는 것 좀 봐. 그날 오후 영진 씨는 자신을 향해 웃으며 말을 걸어오는 철민 씨를 보고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진 선배, 저희 팀 프로젝트도 잘 돼가고 있죠? 선배랑 같이 일하면 진짜 든든하거든요. 영진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뭐, 잘하고 있겠지. 그날 퇴근길 영진 씨는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나는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철민이가 나한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일까? 잠시 고민하던 영진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실, 철민이처럼 활발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부러웠던 건 아닐까?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더 미운 거 아닐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투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건드렸을 때. 둘째,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철민 씨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실 영진 씨가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영진 씨는 자신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고 느껴왔고 그 부족함이 철민 씨를 통해 드러나면서 더 크게 불편함을 느낀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영진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철민이는 잘못한 게 없었어. 오히려 내가 내 부족함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거지. 왜 이런 깨달음이 중요한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면 마음의 저항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크게 해소됩니다. 무의식 속에서 억눌렸던 감정을 끌어올려 직면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즉, 미움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길이 열립니다. 철민 씨에 대한 영진 씨의 불편함은 철민 씨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영진 씨 자신이 가진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인정한 순간 영진 씨는 더 이상 철민 씨를 미워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 거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다. 결국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의 씨앗은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고 들여다보면 미움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미울 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까? 혹시 내 부족함을 건드린 건 아닐까? 그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미움은 줄어들고 내 안의 평화는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긁는 사람 우아하게 피하세요. 영희 씨는 요즘 동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모임에 꼭 한 사람, 은근히 말을 얄밉게 해서 사람 속을 긁는 민정 씨 때문이죠. 오늘도 민정 씨는 영희 씨를 보자마자 툭 던졌습니다. 영희 씨, 애가 공부를 좀 해야 할 텐데 요즘 학교 성적이 안 좋다면서? 영희 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언제 성적 얘기를 했다고? 대체 왜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하지만 민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살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영희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왜 저렇게 긁어대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날 집에 돌아온 영희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내 마음만 더 상하겠지.
이제는 나도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어야겠어. 누군가가 말을 통해 나를 긁어댈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보통 왜 저래? 라는 짜증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긁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들 자신의 결핍과 불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긁는 사람은 흔히 자기 내면의 불안과 불만을 타인에게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상대방을 흔들고 그렇게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상대방의 반응, 특히 당황하거나 상처받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말을 저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려 한다고만 받아들이면 그들의 의도대로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행동을 단순화하고 거리를 두며 긍정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식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 삶에 들이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상대의 행동을 단순화하고 감정을 얽히지 않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긁는 사람의 말을 맞장구로 받아넘기거나 유머로 대처하면 그들의 의도는 흐려지고 나의 감정적 평정심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민정 씨가 살이 좀 오른 것 같은데 라고 말했을 때 맞아요. 요즘 먹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민정 씨도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는 당황하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긁는 사람의 행동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기보다 그들의 불완전한 마음이 만들어낸 반응일 뿐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긁는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아하게 그들을 피하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헛된 시비에 올라타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무식한 사람과 굳이 맞서려 하지 마세요. 우아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긁는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은 그냥 무식해서 저러는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상대방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5번째,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두기. 영진 씨는 요즘 산악회 모임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임의 선배인 경호 씨와 함께 산을 오르다 보면 꼭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오늘도 경호 씨는 영진 씨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영진 씨, 산 오를 때 그렇게 느릿느릿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 운동이 되는 거야? 영진 씨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요즘 체력이 좀 떨어져서요. 하지만 경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집에서 쉬지 왜 산에 와? 산악회 이름이 무색하잖아. 영진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저 사람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릴까? 상대를 마주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떠오른다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굳이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악회 같은 모임에서 불편한 사람과 매번 같이 걷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오늘 제 페이스대로 천천히 걸어보려 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면 상대의 말이 직접적으로 나를 찌를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혹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마주쳐야 할 때 심리적 거리는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상대가 불쾌한 말을 던질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건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상대의 말투나 태도가 신경 쓰일수록 그걸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거리는 상대의 행동을 내 문제로 착각하지 않도록 돕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들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감정의 선을 긋는 순간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거리두기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 그래도 오늘 산에서 본 풍경은 정말 좋았지. 그런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나를 회복시키는 이 과정은 단순히 마음을 다독이는 것 이상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일이죠. 다음번에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훨씬 더 가볍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거리를 둘 때 생긴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자꾸 흔든다면 거리두기는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주세요. 그 거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 자유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사람이 미울 때 그 감정에 갇히기보다 한 발짝 물러나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미워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